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요. 교과서는 171쪽을 펼쳐주세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171쪽. 그리고 학습지는 87쪽을 펼쳐주세요, 여러분들. 학습지는 87쪽. 교과서는 171쪽입니다. 다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들? 자, 준비가 됐으면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주제, 단원이 떠오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나요? 그렇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는요, 총 세 시기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시기가 무슨 통치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무단 통치. 칼과 총으로서 무력으로, 주먹으로 통치하던 시기가 뭐다? 무단 통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 통치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문화 통치를 했습니다. 문화, 소프트, 부드럽게, 컬처, 문화로서 부드럽게 통치하는 게 문화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목소리도 문화스럽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1930년대 가서는 무엇으로 바뀌었다? 민족의 정신은 다 없애버리는 민족 말살 통치였다는 거예요. 민족을, 정신을 왜 말살시키려 했냐,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무슨 전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많은 군인들, 많은 물자들이 필요했다는 거고, 그거를 손쉽게 내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신을 말살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일제강점 통치는 1910년대 무단 통치와 1920년대 문화 통치와 그리고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기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OX 퀴즈를 통해 간단한 사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통교육이 6년으로 늘어나고 고등교육이 허용되던 시기에 일본은 토지조사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보죠. 여기 보면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시기, 무슨 시기인가?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보니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일제 통치, 일제의 강제 통치하던 시기의 교육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교육은 6년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고등교육이 허용됐답니다. 그러면 이 6년으로 늘어나고 고등교육이 허용되는 시기는 언제나? 바로 1920년대. 1920년대가 무슨 통치를 할 때였나요, 여러분들? 그쵸, 바로 문화통치를 하죠. 문화통치. 1920년대가 이 시기는 1920년대로서 일제가 문화적으로 부드럽게 통치하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문화통치. 자, 문화통치 시기에 토지를 조사했냐? 토지조사 사업은 여러분들 언제 했을까요? 기억이 나나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은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통치 시기에 실시했던 경제정책 중에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떠올려 봤나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떠올렸던 것 중에서 쌀의 생산을 늘리는 거, 그걸 우리 뭐라 하던가요? 그게 떠오르나요,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게 산미 증식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는 토지조사 사업이 아닌 산미 증식계획을 실시했다라고 해야지 맞는 질문 문장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 또 던져볼게요.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에 교육은 몇 년을 받았나요, 여러분들? 그쵸. 1910년대는 보통교육, 엘레멘터리, 초등교육을 4년 받았다. 4년 받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시기다 이러는데 이게 무단 통치 시기의 모습이란 거야. 무단 통치 시기의 교육은 어떠하다? 여러분들, 무단 통치 시기의 교육 모습은 어떠해요? 모습은
그렇죠. 무단 통치식의 모습은 보통교육 4년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2번 넘어가 보죠. 2번 헌병이 헌병이 치안 유지 업무를 하던 시기에 회사 설립은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어떻게 생각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면 또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알 수 있는 힌트는 앞에 있네요. 헌병이 치안 유지를 했대. 헌병이 뭐예요, 여러분들? 군인이에요, 여러분들. 군인은 뭘 들고 싸워요?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어떤 그런 집단이죠, 여러분들. 자, 이들이 군인이 총과 칼을 들고 통치를 하던 시기가 무슨 통치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무단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병 경찰 제도, 헌병 경찰 제도를 말하고 있고요. 헌병이 군인이 경찰 업무를 보던 시기는 언제냐?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는 문화가 아니라 무단 통치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무단 통치 시기에 회사 설립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회사 설립 관련된 법령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회사령이었죠. 자, 회사령에 따르면 1910년대 회사령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회사 설립하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땠나요? 어려웠죠,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을 뭐를 통해 할 수 있는가? 바로 허가를 시행했다. 허가제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가제는 서류를 내려갑니다. 저 이번에 삼성전자 만들 거예요.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삼성전자 만들기 위한 서류들 좀 들고 와라. 라고 하면 서류를 들고 갔어요. 검토를 합니다. 서류 부족한데 마음에 안 들어. 허가 안 해줄게. 가. 어떤 사람은 몇 장 없는데 괜찮아.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그러면 도장 꽝 허가해줄게. 허가제입니다. 허가제에 의해서는 회사 설립이 매우 어렵다는 거고, 매우 어려웠던 회사 설립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다? 여러분들 그 시기는 무단 통치 시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1920년대는 무슨 통치다? 문화 통치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부드럽게 좀 부드럽게 조선인들한테 잘 해주려는 거. 조선 잘 해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회사 설립도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려웠잖아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좀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사령 폐지라고 합니다. 회사령 폐지. 다르게 말하면 회사령을 신고제로 바꿨다랍니다. 신고제. 신고만 하면 전화해서 저 삼성전자 만들게요. 그래 만들어. 끊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해줬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진짜 우리 조선 민족을 위해서 그래 우쭈쭈 우리 조선민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우쭈 불쌍해라 하면서 회사 설립을 쉽게 해준 걸까?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장려운동 부분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눈에 먹였네요. 그래서 답은 뭐다? 동그라미다라죠. 자, 3번 조선어 과목이 선택 과목이 되고 창씨 개명하던 시기에 학생들은 군대로 입대했다. 한번 보도록 해보죠. 또 시기를 묻고 있네요. 시기를 알 수 있는 힌트 한번 보도록 해보죠. 조선어 과목이 선택이 되고 창씨 개명하던 시기란 창씨 개명하던 시기. 창씨 개명했대요. 창씨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바꾼다.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왜 바꿔요? 이름을 왜 일본식 바꿔요? 김한수에서 갑자기 와카무라고 바뀌어요. 와카무라, 나카무라상 이렇게 바뀌어요. 왜 바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에 미국식 이름 붙여봤나요? 톰슨 이렇게 뭐가 있어? 찰스 이렇게 이름 붙여봤나요? 자기 이름을 외국식으로 바꾸면 그런 사람처럼 그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미카엘, 찰스, 톰슨 이러다가 선생님, 김한수님, 한수님 하는 거하고 또 생각의 사고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들도 조선민들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무엇을 말살시키려 한 거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 한 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창씨 개명을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강제시켰어요. 강요시켰어요. 무조건 하라 했습니다. 또한 조선어 과목이 선택됐대요. 말이 선택이죠, 여러분들. 선택을 거의 못하게끔 했다라는 것들 폐지됐습니다. 거의
조선어를 배우지 못해요. 우리말을 못해요. 맨날 일본어만 쓰고 다녀요. 그러면 생각도 일본인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한국말을 많이 하게 되면 꿈은 어느 언어를 꿈꿀까? 어느 언어로? 한국어를 꾼다고 해요. 그 나라 말을 계속 쓰게 되면 꿈도 그 나라 말로 나온대요, 여러분들. 트와이스 사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왜 언어를 통제하는가? 바로 일본어를 계속 쓰게 함으로써 생각도 일본인스럽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바로 민족 정신을 말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1930년대라는 거예요. 1930년대. 바로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왜 민족 정신 말살하려 했어요? 왜? 어디다 끌고 가려고? 그래서 군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뒤에 보면 학생들이 군인으로 입대한 학도 모병제가 맞는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기초적인 내용을 확인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떠오르나요? 그러면 그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우리 수능과 한능검을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여기도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기의 힌트를 찾아보죠, 여러분들. 시기의 힌트를. 자, 조선은 회사를 세운다. 반드시 이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회사 설립 신청서가 총독부에 접수되면 관원들이 이렇게 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도장을 꽝 찍는다, 안 찍는다. 라는 거, 허가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 설립할 때는 허가를 한대요. 이 법령은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회사령이죠. 이 법령은 회사령이죠. 허가에 의한 회사령이 시행되던 그 시기는 언제, 여러분들? 몇 년대예요? 1910년대죠. 1910년대. 자, 여러분 답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1910년대고 무단 통치 할 때는 거예요. 무단 통치할 때 무단 통치. 자, 볼까? 1번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2번 만적과 봉기를 모의하는 노비. 3번 통리기무화문에서 근무하는 관리. 4번 쌍성총관부 공격에 동원되는 병사. 5번 50총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여성. 뭐 같나요? 무단이랬죠. 무단. 제복을 입고 칼을 찬대요. 제가 칼을 들고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칼잡이야, 칼잡이. 너 잠자? 너이 막 칼 들고 잠깨 빨리. 이렇게 무단으로 교육해요. 교육도 무단으로 하는 바로 이게 무단 통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잠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면 칼을 차면 칼을 꺼내 들고 자는 애들 휘두를 거예요. 하지 마세요. 2번 만적. 이거 우리 배웠어요. 어느 시대냐? 고려입니다. 고려고 정확히는 정확한 시기를 따지면 무인통치로서 최충원 시기예요. 최충원이다. 통리기무안문에서 근무하는 관리. 이거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는 개화정책입니다. 개화정책. 별기군 만드는 거 관련된 기구예요. 별기군. 아주 교련병대입니다, 여러분들. 4번 쌍성총관부 공격. 이것은 어느 나라죠? 고려고 구체적으로 왕은 공민왕이죠. 공민왕 시기. 50총선거는 다음에 배우게 됩니다. 자, 42번 보도록 해보죠. 이것도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시기 힌트를 찾아보죠. 탄광을 강제 동원했다. 강제동원. 중일전쟁. 황국신민서사. 자, 무슨 시기죠? 강제로 끌려가고 황국신민서사. 나는 황국의 천황국가의 천황의 신민이다. 천황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암송시켰어요. 왜? 계속 왜 암송시켜? 나는 천황의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게 시켜요. 왜? 민족을 말살을 시키기 위한 거죠. 황국 신민화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뭘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 강제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강제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시기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2번, 3, 4, 5 뭔가요, 여러분들? 답은 4번이죠.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되었다. 1937년. 국가에서 모든 필요한 물자, 인력을 총 끌어다 쓰기 위한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생겨서? 중일 전쟁이 생겨서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사람, 물건들을 모두 다 동원하기 위해 내린 법이 뭐다? 국가 총동원법이다. 임시토지조사국 무슨 사업? 토지조사 사업. 몇 년대? 무슨 시기? 여러분들은 5번을 통해서 무슨 통치 시기를 알아야 돼요? 떠올려야 돼요? 무단 통치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5번은 무단 통치 시기다. 미스야 협정 우리 배웠죠? 어제 배웠어요. 미스야 협정하면 몇 년대 어디 지역? 몇 년대 어디 지역? 1920년대 어디 지역?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 이 미스야 협정으로 발생 운동이 뭐다? 삼부통합이라죠. 삼부통합. 다르게 말하면 삼부, 만주 지역에 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통합된 것과 관련된 협정은 뭐다? 관련된 협정은 미스야 협정이다.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일제의 강점 통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학습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대입니다. 1910년대가 무슨 통치였어요, 여러분들? 무단 통치요.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반복하고 있어요. 역사는 여러분들, 사회 탐구 과목들은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떠올려야 돼요. 계속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꺼내서 여러분들 물어볼 때 1910년대 무슨 통치다? 말하세요. 무단 통치다라는 거예요, 무단 통치.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독립단체들이 있어요. 이들이 각 지역들이 있습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하는 걸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면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단원 이후부터는 계속 다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독립운동 내용들. 독립운동의 내용은요. 크게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보죠. 1910년대는 무슨 통치 시기다? 무단 통치다. 1920년대는요. 문화 통치다. 1930년대는요. 민족 말살이라는 거예요. 민족 말살. 자, 이렇게 통치가 흘러갈 때 우리 국내에서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일제를 통치가 흘러갈 때 우리 선조들은 뭘 했는가? 그래, 일본 너희들 알아 통치해. 나 살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대다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 사람들은 몰아내기 위한 다양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단 통치 시기에 있었던 독립운동이고 이 무단 통치 시기 1910년대의 통치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 이 중에서 고황주의는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적은 건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고황주의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이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복벽주의는 뭐냐? 다시 돌아간다. 돌아간다. 리커버리, 회복한다.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벽이 있는 걸로. 이 벽은 뭐냐? 킹벽자. 킹이 뭐예요? 왕이죠. 임금이죠. 임금이 있는 걸로 돌아가는 복벽주의와 이 공화주의는 뭐냐? 왕이 없는 공화주의로 가자라는 걸로 크게 두 방향성이 있습니다.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사상들이 이제는 공화주의로 일어나 합치게 됩니다. 합쳐지게 돼요.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우리 저번 배웠던 만세 3.1운동. 3.1운동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일반 백성들의 일반 시민들의 가능성을 맞다는 거예요. 독립을 이룰 주체가 누구다? 바로 일반 농민들이다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킹이 아니란 거예요. 킹이 아니라 엠페러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독립을 이룰 주체는 일반 국민이다라는 가능성을 어디서 봤다? 사비론에서 봤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상들 중에서 공화주의가 가장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우세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공화주의에 따라서 이제는 무슨 나라를 만들까? 무슨 나라를 만들까? 이야기가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냐? 사회주의가 아닌 국가냐? 자, 그러면 사회주의든 사회주의 아니든 그렇다면 이 독립을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이룰까? 무장투쟁, 실력을 기르자, 외교적으로 하자라는 다양한 방법들이 1920년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들이 1920년대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다가 외교 독립은 크게 성과가 없었고 실력 양성론자들은 대부분 친일파가 되어서 무장투쟁이 중심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아닌 이 둘 사이의 갈등은 1920년대 후반부터 유일당 운동, 연합, 하나로 합치는, 함께하는 사회주의 세력과 비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독립운동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배울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체 흐름. 그 중에서 우리는 1910년대를 한번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에서는 외교 독립과 관련된 어느 정부? 임시정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무장투쟁과 관련된, 독립전쟁 관련된 어디 지역? 만주 지역에 있었던 무슨 전투? 봉오동, 청산리 전투 등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요, 실력 양성과 관련된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910년대 독립운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요, 국내와 국외에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 한반도 안과 한반도 밖에서 전개가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자. 지도를 보기 앞서서 잠깐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일제의 통치 시기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먼저 이 오른쪽 사진 한번 보도록 해보면 지금 어떤 게 보이나요, 여러분 눈에는? 그쵸? 지금 여기 보면 엉덩이를 까고 있고 십자가에 누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막 제복으로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복 입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칼도 차고 있네요. 칼도 차고 있다. 제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면 일본의 전통, 일본 옷을 입고 있네요. 그러면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일본 사람들이 칼과 제복을 차고 있고, 여기에 한국 사람이 누워서 엉덩이를 까고 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태형령. 이게 조선 태형령이에요. 엎드려서 볼기를 내려서 엉덩이를 보여서 이 엉덩이를 때리는 조선 태형령입니다. 참고로 태형령은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1910년에 일본은 식민 통치의 원활함을 위해서, 우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한해서만, 조선인들만 대상으로 태형령을 부활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나요? 그렇죠? 지금 뭔가 멋진 모자를 쓰고 있죠. 정복을 입고 있죠. 제복을 입고 있죠. 제복. 그리고 여기 보면 칼이 있죠. 칼. 이게 뭐냐? 바로 이자는 티처입니다. 티처. 교사입니다. 교사가 칼과 제복을 입고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하는 거예요. 제가 칼을 들고 수업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대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공포심을 부여하는 거. 교육도 무단으로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왜 들고 왔는가? 이 사진은 어느 시기를 보여주는 거다? 그쵸, 바로 무단 통치 시기다. 1910년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무단을 통치하는데 조금만 걸려도 엉덩이를 까고 우리 맞아야 돼요. 그러면 독립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야 될까요? 나 독립운동 합니다! 라고 대놓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 몰래 해야 돼. 비밀 결사를 조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 독립운동 중에서 우리는 먼저 국내 운동단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운동단체는요, 크게 두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쪽 인물은 누구냐? 바로 박상진? 아닙니다. 임병찬이죠. 임병찬.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박상진입니다. 자, 이런 사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꼰대 같다고요? 여기는요, 굉장히 세련돼 보인다고요? 머리도 깎고, 그쵸? MZ세대 같다? 꼰대 같고 MZ세대 같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자, 이분은 딱 옷만 봐도, 느낌만 봐도 굉장히 과거 양반스럽죠? 양반? 유생층 같아요. 이 양반 유생층 같은 이 사진에서 또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임병찬이 이끄는 단체가 어느 것을 지향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박상진을 보면 굉장히 세련돼 보여요. 세련된 모습을 통해서도 박상진이 이끄는 독립단체도 어떤 나라를 지향하는지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임병찬은 왕이 있는 나라일까요? 왕이 없는 나라일까요? 왕이 있는 나라. 박상진은요?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 자가 누구라고요? 임병찬을 쓰는 임병찬. 자, 임병찬이 이끌던 단체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요.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예요. 독립의군부는요, 어떤 걸 지향을 했냐면, 복벽주의를 지향해, 복벽주의. 왕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복벽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복벽주의를 지향하고 하는 이 단체가 한 활동 무엇이냐? 무슨 활동했는가? 바로 총독부한테 국권을 회복한다. 회복을 요구하는, 청원하는, 제출하게 된다. 국권 회복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당연히 총독부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국권 반환 요구서, 청원서, 또 요구서라고 해요. 요구서. 국권 회복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는데, 과연 총독이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이 독립의군부는 이 활동을 계기로 드러나게 되고, 해산됩니다. 해체됩니다. 자, 반면에 이 인물은 누구다? 바로 이 인물은 박상진이라는 사람. 박상진이 이끄는 단체는 뭐라 하냐면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고 그 시작은 어디서 했는가? 주요 활동지는 인대구입니다. 인대구. 주로 대구에서 많이 활동이 됩니다. 대한광복회는요. 대구에서. 이 광복회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는가? 당연히 반대, 느낌부터 다른 것만큼 이자는 왕이 없는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어요.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어요.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이 단체는요, 공화주의의 국가, 공화 정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이거 한번 보도록 해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학습지 88쪽에도 있고요. 교과서 171쪽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무엇을 한다? 자, 무장을 준비한다. 2번 그래서 전사를 양성한다. 3번 훈련하고 4번 무기를 구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행정부를 준다. 이런 데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내용 뭐예요 여러분들? 공통적 한 단어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전쟁 준비란 거죠. 무장, 독립, 전사, 훈련, 무기 결국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는 싸움.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그 활동은 무엇을 했는가? 활동은 군대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합니다. 군 자금을 모집하고 그리고 이때 친일파들을 군 자금을 안 내는 사람들을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친일파를 처단하는 기구가 그 아까 사료에 나왔던 행형부라는 거, 행형부. 군자금을 모가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역할, 활동을 수행했고 이때 관련된 기구가 행형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동한 대양광복회는 나중에 좀 발각이 되긴 하는데 여기에 활동했던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김좌진 장군입니다. 우리 청산리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이 박상진이 이끄는 대한광복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했다면 이제 국외를 볼 거야. 밖에를 볼 거야. 밖에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어디냐? 만주랍니다.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활동을 보도록 할 건데요. 만주 지역은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는 우리는 서간도라 하고, 여기는 북간도라 합니다. 북간도 또는 동간도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를 연해주랍니다.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크게 세 지역에서 1910년대에 독립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서간도에서는요, 이 지역, 삼원보라는 곳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돼요. 삼원보라는 곳, 삼원보라는 곳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마을, 빌리지, 마을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경학사입니다. 경학사. 이 경학사는 나중에 한족회로 개편이 됩니다. 한족회. 경학사는 한족회로 개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군인을 양성할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학교. 이게 뭐냐? 신흥 강습소라는 거죠. 신흥 강습소는 후에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이 됩니다. 신흥 무관학교. 자, 이런 식으로 삼원보에서, 서간도에 있는 삼원보에서는 한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경학사, 한족회 등 행정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전사를 양성할 학교인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삼원보에서 만들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 이시영, 이회영 등 6형제들입니다. 이시영, 이회영 등 6형제고, 이들은 어디 단체 가입을 했었던 사람들일까요? 삼원보의 독립, 전쟁도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애국 계몽 운동도, 다르게 말하면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도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 단체가 신민회였죠. 신민회 회원이었던 이시영, 이회영 등 6형제들은 이 삼원보로 와서 신흥강습소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북간도에서는 크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왕칭이라는 곳과 룽징이라는 곳이 있어요. 왕칭과 룽징. 왕칭에서는요, 여기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중광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중광단은 대종교를 기반으로, 대종교, 단군을 믿는, 단군이요, 단군, 하늘에서 내려온 단군을 믿는, 대종교를 믿는 자들이 만든 단체가 중광단이고, 여기에 있는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을사오족을 처단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만들었던 나철, 오기요 등의 사람들이 여기 들어요. 나철, 오기요. 자신의 을사오족 처단을 하고자 했던 나철, 오기요 등이 여기 왕칭으로 와서 중광단을 만들게 되고, 이 중광단은 후에 무엇을 개편되는가? 국로 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국로 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좀 아래에 있는 룽징이라는 곳이죠. 룽징. 룽징에서는 각종 학교들이 만들어집니다. 각종 학교들, 어떤 학교들이 만들어지냐면 서전, 서수, 그 다음에 명동학교. 크게 이 두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서전, 서수, 명동학교를 만들어서 이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인재를 길러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권업회. 신문이란 걸, 신문. 이 권업회는 이제 나중에 대한광복회로
대한광복군, 제가 헷갈리네요. 대한광복군 정부로 개편되는 거죠. 대한광복군 정부. 그쵸. 대한광복군 정부로. 여러분, 이렇게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저도 헷갈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대한광복회, 대한광복군 정부 등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권어패는요, 대한광복군 정부로 개편이 되면서 여기서 군사적인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는데 러시아의 어떤 방해, 러시아의 거부로 인해서 이 대한광복군 정부는 금세 해체가 되고, 참고로 여기에 있던 인물은, 이 대한광복군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은 이상설이라는 사람은 대한광복군 정부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헤이그 특사로 갔던 사람요,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만주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독립을 열망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 근처에서만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저 멀리 어디? 바로 미국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미국 어디서? 미국 여기서. 여기 어디냐?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독립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대표적인 그 단체가 뭐냐면요,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대한인 국민회가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당시에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조직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사건에는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제1차 한일협약과 관련이 됩니다.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였나요, 여러분들? 핵심 내용이 고문을 파견한다는 거였어요. 그 고문 중에 외교 고문이 누구였나요? 바로 스티븐스였죠. 스티븐스. 이 스티븐스를 빵! 쏜 청년 2명 있습니다. 누구냐? 장인환, 그리고 전명훈.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두 청년이,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도 저렇게 우리 독립을 위해서 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독립을 노력하는데 우리 한인 사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들도 이 힘을 모아서 한인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뭐냐? 대한인 국민회라는 거예요. 대한인 국민회. 이 대한인 국민회는 어떤 활동들을 하냐면요, 신한민보라는 잡지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들도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였습니다. 공화주의. 대한인 국민회도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신한민보라는 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또 다른 주인 어디? 마지막 주인 여기.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대조선 국민군단이랍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이것처럼 국외에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단체들을 만들어 독립을 열망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노력을 한 만큼, 선조들이 노력을 한 만큼 여러분들도 이 단체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음미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해는 위치, 지역입니다. 지역, 어디 지역. 만주, 삼원보 정확한 지역.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정확한 지역. 국내 정확한 지역. 샌프란시스코 정확한 지역. 그 지역에서 무슨 단체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그 무슨 단체들이 어떤 특징들이 보이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3.1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